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1시 49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 위치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의 주말 랠리로 인해서 비트코인 상승이라는 이슈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지금의 반등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흰색 8,087만원을 찍었던 위치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무난한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고요. 현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어서 8,562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란색 RSI에서도 간만에 단기적인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란 부분을 터치하면서 패닉셀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빨간 라인의 희열 구간까지 다다르는 모습이고요. 연두색 골든크로스까지 보여주면서 모든 기술적 지표가 매우 안정적인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기술적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항소로 인해서 하락한 지점이 RSI에서 깊게 파인 흔적으로 남아있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흰색 리플의 볼린저 밴드의 하락 후에 볼린저 밴드의 이격이 매우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다지기를 한 이후에 또다시 브레이크아웃, 즉 돌파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미국 9월 CPI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예측치가 이미 나온 상태인데요.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로 9월 발표되었던 수치 0.2%보다 약간 내려간 예측치입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는 2.3%로 역시 9월 발표 수치 2.5%보다 낮은 예측치이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도 역시 0.2% 예측치로 전달 발표되었던 수치보다는 낮아진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향후 11월, 12월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예측치입니다. 그렇지만 중동발 전쟁이 확대될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계속해서 남아있고 동시에 지난주 발표되었었던 고용지표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보다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앞으로 더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SEC의 리플 항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미국 SEC가 항소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체 왜 리플을 대상으로 항소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특히 빌 모건 변호사는 SEC는 만약에 그들이 리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코인베이스 등이 이를 인용해서 중간 항소를 제기할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60%로 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코인베이스가 SEC가 리플에게 항소한 것을 중간 항소에 인용했는데요. 중간 항소라는 것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만큼 중대하고 위급하고 또 법적 다툼이 명확한 사안의 경우에는 판사가 받아들이지만 중간 항소 대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가 SEC가 리플에게 항소한 것을 인용해서 중간 항소를 강화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SEC의 최근 항소 사실이 SEC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암호화폐에 대한 하위 테스트 적용에 모호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또 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법적 명확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항소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인베이스가 요청했던 중간 항소는 애초에 4월에
요청을 했었고 아직까지 판사가 허용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리플에 대한 항소의 인용이 이 중간 항소에 대한 결정에 얼마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성을 띌 수밖에 없는 항소였는데 대체 왜 SEC가 제기를 했을까가 의문인데요. 한 전문가는 SEC의 주 목적은 대법원에 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합니다. 미국 대법원에 도달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항소에서 SEC가 패소하고 나서 미국 대법원의 사건 검토를 청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매년 수천 건의 청원을 받지만 검토를 위해서 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마저 그 가능성도 약 1에서 2%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SEC가 대법원의 청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증권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취급되고 또 이는 다른 암호화폐 관련 사건과 업계 전반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법적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이 검토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 사건의 심리를 거부하면 제2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해당 순회 법원의 관할권 내, 즉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주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하지만 이 판결은 역시 다른 관할권에도 인용될 수는 있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왜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지, 대법원까지 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결국에는 의회가 관련해서 입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EC는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대한 본인들의 관할권을 오랫동안 주장하고 펼치고자 하는 것이고요. 대중에게는 본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이 어떤 것이든 따르면 그만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 추정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미국 SEC 주 목적이 정말로 이 전문가의 말처럼 대법원에 가는 것이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EC의 이런 법적 접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용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주 목적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관할권 욕심이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이러한 권력과 정치적인 의도 안에서 규제기관에 만약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SEC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일관적인 지침이 그동안 전혀 없었기 때문에 SEC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전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SEC의 행보에 조금 더 유연하고 완연한 마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SEC의 리플 XRP 현물 ETF S1 양식이 3개 정도 회사에 의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과연 SEC가 이를 승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항소에서 SEC가 XRP가 증권이 아니다 라는 점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은 아니고 이미 약식 판결 이후에 XRP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 특히 그동안 코인의 암호화폐 증권 자산이라고 명칭해서 혼선을 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던 SEC이기 때문에 사실상 SEC가 거부할 이유는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승인할 것이다 라고 낙담하기도 어려운 것이 리플 XRP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미국 내에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히 SEC 수장 게리 겐슬러가 우리가 알듯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플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이 다른 암호화폐보다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박빙의 상태인 트럼프와 해리스 사이에서 대선의 결과가 리플 XRP의 단기적 가격에 그 어느 암호화폐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